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관심 종목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종목이 몇 개가 또 적중을 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또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 적중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원래는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인버스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쉬어가는 법은 없죠. 늘 365일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전략으로 계속해서 전투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잠깐 지난주를 또 복기를 해야 됩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월요일이라 바쁘셨던 분들 많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요 긴 양봉이, 긴 음봉이 거슬리는 시작이었어요. 자,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2210에서 지금 또 한 번 더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증시는 적어도 4월달은 시작은 4월달도 중국이었고 끝도 중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봤죠. 10일과 17일 요 마의 숫자, 신비의 숫자를 잘 보셨을 텐데 자, 4월 말까지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업종을 보면 중국 소비나 면세점, 화장품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전제하에 항공과 정유,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중국 지표 개선 소식이 나왔지만 이 부분이 재료 소멸로 오히려 인식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있었고, 오늘 또 장을 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불안하게 장을 보니까 댓글에 대세 상승기가 아니냐, 또 거꾸로 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한 분이 계시던데,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코스피가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무려 27% 감소하는, 그동안은 없었어요. 그동안은 쭉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년도 1분기는 예상과는 많이 달라요. 그전과는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 실현을 조심스러운 단계에서 손해보고 손절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익 확정하라는데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늘 예측과 벗어나는 증시는 맞는 내용이고 불안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관이 매수했다는 의미를 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작만 해도 장이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올랐던 내용들이, 주가들이 다 막판에 하락하면서 역시나 또 지저분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한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기관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베팅하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말마다 또 포트도 정산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도 휘둘려야 되고 자산운용사나 펀드 운영하는 펀드맨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차트가 윗골이나 밑골이나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후반 가면 갈수록 외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개인만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배당금을 또 외국으로 송금하면서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면서 달러가 일시적으로 또 1140원을 상회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적 시즌임을 명심하시고, 또 보험, 특히나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실적 컨센서스가 제일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종은 거의 풀매도, 계속해서 매도 나오는 현상이 있고요. 자, 대부분 업종들이 이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차익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이 윗골이나 밑골이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팔고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또 지금 저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려서 팔지 못하신다면 인버스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유는 실적 시즌임에도 크지만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옴으로써 향후에 자금을 풀어서 또는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일종의 명분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을 완전히 소실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락하고 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세가 꺾였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된 거는 사실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이거는 바꾸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크게 보면 이걸 맨날 바꾸면은 문제가 있죠. 뭐 하루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완전 저의 논리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가 소멸, 그 다음에 지표 호조세도 제가 제로 소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표 호조가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이 앞으로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어쨌든 미국 통화정책 완화 그리고 중국 부양책 강화였기 때문에 요게 또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중국은 또 반대로 가고 그래서 약간 또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주택 판매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신규 주택, 그다음에 내구재, 신규 주문. 내구재가 이제 오래오래 쓰는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걸 주문하는 그 주문 건수인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런 걸 많이 바꾸겠죠. 그래서 요 지표도 상당히 중요한 별표 3개짜리 지표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분기 GDP도 있고. 그래서 중국은 뭐 지표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지표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뭐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럽은 오늘 이스터 먼데이 해서 휴일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최근에 독일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나빠질 것이 없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나쁘지 않아요.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정리하시고, 한국은 조금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지표는 부진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잠정 GDP가 25일날 발표될 예정인데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가 또 큰 폭으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설비 투자 감소고 수출이 부진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작은 그림도 잘 챙겨보시고 큰 그림은 중국의 분위기, 미국의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휘둘리거나,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확실히 약한 게 맞아요. 확실히 약한 게 맞고 이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라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맨날 미중 무역 협상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거의 답이 다 나왔잖아요.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마당에 여기까지 또 우려먹는다는 거는 조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지표가 사실은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봉의 길이가 약간 신경 쓰이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켜봐야 되겠죠. 중국 위안이 올라오면서 어쨌든 뭐 선순환되는 부분들은 제가 주목하는 기계나 장비,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한 번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크게 변동하지 마시고요. 유럽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괜찮은 부분이고, 이스터 먼데이가 아니라 이스터데이네요. 이스터 먼데이 아닙니다. 이스터데이. 그리고 원달러는 오늘 1141.5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을 대규모로 해외로 송금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달러가 주는 또 부분 아시죠? 달러가 고점에 있을 때 또 주가랑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지금 뚫고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 마당에. 그래서 달러가 일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이 높은 달러를 이용해서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가에 있어서는요. 지수. 미국은 2910으로 마감을 했었고, 오늘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장중에 오늘 아침부터 열려있던 이 시간 외 4월 22일 시간 외 시장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처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씩 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뒤에 종목 오늘 많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지수 큰 그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잡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216 이란 수치는 뭐 지금 3일 연속으로 약간 221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2200까지는 기본적으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이익 나신 것들은 잘 챙기시라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큰 변화 없이 참고 정도 요 레벨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테크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저께 제가 테크윙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참고하신다는 분, 수급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 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메모리에 집중하자라는 걸 5년 전부터 말하던 사람인데 그동안 뭐 앞에 또 차트 보면 또 우여곡절이 많은 차트였어요. 이제 비메모리 하는 회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회사라서 그냥 뭐 꾸준하게 지켜보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길래 또 흐름도 거래량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하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필이면 엄청 올랐어요. 또 그래서 어저께 차트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도 그동안 기저효과 있어서 뭐 낮은 부분, 특히나 마이너스 났던 부분,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자회사가 매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올해 초 작년 말이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완전 또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테스터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작동이 되는지 검사하는 뭐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리고 그저께 19일날, 이제 금요일날 했던 거네요. 제가 안 바꿨습니다. 금요일 했던 거 보시면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기관이 많이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또 기관 위주로 돌아가면서 오늘 대차장고도 많이 빠지면서 기본적으로 상승의 태세는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2% 장중에 올랐었습니다. 완전 다른 레벨에 가 있어요. 어저께 요거 조금 내렸었는데 오늘 뭐 개인들이 끝에 많이 붙으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말씀드리자마자 또 많이 올라서 아마 어저께 제 방송 보고 사셨던 분들은 손실이 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종목은 확실히 제도권이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22일 오늘자로 지도를 보시면 의약품 쪽에 기관이 들어와서 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지저분해요. 그 외에는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의 개미들 꼬시기만 하고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고 개인만 매수를 했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특히나 기관은 아침에 사는 척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일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요. 오늘은 자, 그러니까 낚이죠. 아침에 또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오르는 이런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줘. 외국인은 안 그랬잖아요. 외국인은 쭉 하다가 막판에 담고 이런 차트를 많이 보여줬는데 확실히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 기관이 매도하는 시장은 힘듭니다. 대응하기 힘들어요. 기관이 샀던 종목들도 보시면 셀트리온과 전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팔고 난 이후에 이 두 가지는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따졌나요? 인버스도 있고요. 슈픽의 페노시안, 좀 모르는, 제가 그동안 안 다루어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오늘 실적 얘기 나오면서 좀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기아차, 제가 가진 종목들은 거의 이제 외국인 포트 위주로 돼 있고, 인선 ENT가 10,000원 넘고는 저는 저항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쓰레기 처리 업체인데 저는 최근에 이슈가 많아서 인선 ENT랑 하나 뭐지? 세 글자인데 코엔텍이랑 두 가지가 최근에 확실히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참을 또 안 보고 있던 종목인데 기관이 매수를 한다면 또 관심이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약 관련된 회사들이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확실히 있죠. 이 신약 올라올 때는 바이오시밀러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또 반대로 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걸 공개하려고 해요.
제가 관심 종목 뭐 완전 보는 건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 자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거래량 정도만 해놓으시겠죠. 종목을 많이 해놓으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 관심 종목은 뭐 필수 화면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시총 해놓고요. 저는 시총 해놓고 외인 기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5일 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셀트리온 SK가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출액 증가율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것도 퍼도 그렇고 근데 퍼는 조금 코스닥은 크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 계속 보시면 눈에 들어옵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회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늘고 있는 회사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바이오 쪽은 뭐 약간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GS건설도 제가 크게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많이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보여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뭐 앞에 매트리스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헬릭스 미스는 바이로메드가 사명을 변경했어요. 정이 확 떨어지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헬 같아요. 헬. 그래서 조금 이름이 그런 것 같고 신약 회사들이 3개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올라갔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어차피 얘네들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신라젠 마찬가지고요. 신라젠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많이 다졌어요. 그동안.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 또 말씀드렸죠. 전자는 더 이상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신규 진입은 안 된다. 말씀드리자마자 또 45,000원, 아직 또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수급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불안할 언제든지 한 번, 두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미국의 IT 대형 공룡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셨다 하시면 장기 투자하시고 계시더라도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GS건설은 뭐 바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또 뒤에 또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을 또 드릴 거고, 파라다이스 많이 오르는 것 같더니 또 하락하고, 힐라코리아도 계속해서 올라요. 호텔신라, 우리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기본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KB금융 어저께 제가 익절을 말씀드렸어요. 손익 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다 대부분 오늘은 뒤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또 적중했던 메커스가 있었죠. 6,12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4차 산업, 그 다음에 자일링스의 그 FPGA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주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자일링스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상승 초입이다 말씀을 드렸죠.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장중에 엄청 올랐습니다. 장중에 또 12%인가 하여튼 오르면서 또 엄청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또 빠졌어요. 기간 들어오는 차트들은 다 이래요. 윗꼬리가 달리고. 그래도 수익 나셨던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메카스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어서 축하드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봐서 저까지 잘 담아 놓으시고 그냥 담아 놓으시면 후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살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또 내용이 괜찮을 것 같고 수익 나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랑 타이거 인버스 뭐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뭐 똑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코덱스보다 타이거가 더 좋아서 하는 거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량도 둘 다 뭐 많고요. 얘가 좀 더 많긴 하지만 큰 거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이틀 연속 제가 팔자마자 큰 폭으로 올라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서 18만원 사서 20만 6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요. 너무 위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비꼬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올라야 우리나라 정치가 또 화랑이 될 수밖에 없죠.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조금 더 예상보다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반기 미국 출시 뭐 앞두고 있는데 내용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분도 많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대차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신라젠도 여기 64,900원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10%,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졌는데도 크게 걱정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거는 뭐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면서 너무 낯설고 흐름도 안 좋고 바이로메드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121선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200선까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우리 방송할 때 그렇게 매일매일 오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만 ST큐브까지 해서 이제 신약 3총사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저항선이 이만큼 중요해요. 지지선도 중요한데 이제 일단 120에서는 무너졌지만 200에선에서 일단은 또 기본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사실은 지금도 원래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00에선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던 분 많으실 거예요. ST큐브도 지켜보시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사실은 뭐 8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는 거고 7만원까지도 뭐 올 뻔했지만 크게 걱정 안 하는 거죠. 시총이 HLB가 지금 3조인데 시총 4조가 신라젠 100,400이 임상 3상에 하나 들어가 있고 HLB는 임상 3상짜리가 2개인데 3조입니다.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싸다. 신라젠 사시면서 HLB 안 사시면 안 돼요. HLB는 한 방을 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방.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계시는 거죠. 바이오는 원래 그렇게 투자하는 거고 특히나 신약회사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카카오도 118,000원 많이 올라왔죠. 127,000원까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있어요. 127,000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휠라코리아는 이제 제 방송 초창기에 했던 추천주 그 7만원, 76,000원 딱 목표가 제시했는데 8만원 가다니만 다시 76,000원에서 또 횡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조 클럽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예상 시총이 4조, 5조, 예상 매출이 4조, 5조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할 때는 안 사더니 이제 또 사야 되냐고 또 여쭤보시던데 지금은 못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영업이익도 많이 늘 거예요. 30%, 50% 얘기도 있고요. 아주 한국 실적이 기대되고 우리나라에서 휠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휠라는 나이키입니다. 아주 좋아질 거예요. 삼성증권도 그저께 어제 뭐 이틀 영업이 하락했지만 증권사들이 체질 개선을 하면서 IB 쪽에서 수익이 엄청 나고 있죠. 옛날같이 수수료 무료인데 더 이상 뭐 증권사 뭐 있겠냐 하지만 2019년 들어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IB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나 뭐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33,000원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차트는 이렇게 또 타이밍 잡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에서 뚫고 올라왔을 때 물리더라도 뭐 걱정 없는 거죠. 200에서 안 무너졌는데 뭐 음봉 맞았다고 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KB금융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KB금융은 입절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남의 영역이지만 제가 예전 방송에 5만원 찍었다고 그 5만원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또 대응을 할 땐 대응을 해야죠.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적당히 이익 내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YG 플러스는 정말 애증의 종목입니다. 이거 팔기도 뭐하고 더 사기도 뭐하고 YG 엔터테인먼트는 계속 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해서 사실은 크게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고요. 6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거의 20억 가까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내용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회사가 제가 봤던 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언제 올 것이냐는 기다리셔야 되겠죠. 뭐 말하고 나서 하루 이틀 안 오른다고 또 욕하지 마세요. 더 올라갈 겁니다. 나스미디어처럼요. 나스미디어가 우리 인크로스랑 에코마케팅 비교해서 뭐 나쁘지 않은데 덜 올랐다 그 말씀드린 이후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00선 뚫고 안착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인크로스랑 에코마케팅 차트 보십시오. 세 개가 다르지 않은데 뭐 사업 내용이 나스미디어는 많이 못 올랐어요. 추천드린 이후에 UTI는 더블로 갔습니다. 더블. 제가 만원대 추천을 드리고 하락하고 나서 아주 의기소침했었는데 포트폴리오 그냥 담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만원까지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의 못 먹었지만 그래도 추천드린 이후에 종목이 또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가져왔고, 이제 뭐 레이저 커팅 하는 기술로 유리 자르는 회사입니다. S10 같은 건 곡면 기술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폴더,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밀하게 유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진짜 이렇게 주식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흔드는 것도 없이 몇 번 흔들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주기 때문에 아주 이런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미친듯이 흔들어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뭐 추천드린 이후에 좀 빠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121선까지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조금 흐름이 좋진 않아요. 수급이 확 바뀌었습니다.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온 날 이후에 뭐 거의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저기 낚였죠. 저도 사실은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또 저같이 제 방송 보고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의리로 들고 있지만, 일단 8,000원, 8,100원, 8,000원, 8,200원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장이 워낙 안 좋아요. 반도체 특히나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로 또 적중한 종목이 또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앞에 방송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밑꼬리가 아주 조금 달리면서 위로 계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말씀드렸죠.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위직 스튜디오. 7% 올랐고 개인이 다 팔면서 또 내용도 아주 좋아요. 잘 모를 겁니다. 또 개인들은. 이건 뭐 특수 개인들이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 아니었으면 잘 모르셨을 것 같고요.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런 거 잘 지켜보시고. 자, 관심 정보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사실 없던 포트를 갑자기 급등했다고 가져온 거 없어요. 빠진 것들은 대부분 보면 1% 내외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오른 거 보시면 뭐 다 테크윙, 메커스 더 올랐었죠. 사실 요 끝에 보시면 하락을 해서 그렇지. 위직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포트가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사실은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업종별, 뭐 시장별 다 나눠져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IT, 뭐 반도체, 그다음에 면세, 호텔, 또 뭐 있나요? 장비, 기계, 엔터, 화장품, 명성 TNS도 있네요. 말씀 안 드렸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GS건설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NC소프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필승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